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 생활은 4년 정도 했었습니다.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고 결혼 전에는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했죠.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고 퇴근길에 커피 한 잔 챙겨주던 게 계기가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요.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 준비하면서는 별다른 갈등 없이 흘러갔습니다.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는 식으로 나왔고 시댁에 자주 오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.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부담 없고 좋았습니다. 시부모님이 쿨한 성격이라 생각했고 요즘 시부모님들도 달라졌구나 싶었죠.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시부모님이 저희를 일부러 멀리한 이유가 따로 있었죠.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결혼은 안 한 상태였었고 직업은 중소기업 사무직,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. 그런데 이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. 저희가 시댁에 한번 다녀오면 꼭 그날 밤 시누이가 난리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.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집안을 들쑤셔 놓는다고요.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저희가 잘 사는 걸 보면 자기가 초라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시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, 편하게 살라고 했던 거였고요. 결국 시누이 눈치 보느라 며느리를 못 부르는 집이었던 겁니다. 그걸 저는 한참 지나서야 알았죠. 남편 역시 누나가 좀 원래 예민하다, 그냥 이해해줘라 고만 넘기기만 했습니다.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?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기에 별말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올케, 요즘 잘 지내지? 밥 한번 먹자. 우린 너무 안 친한 것 같아. 앞으로 잘 지내자.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왔습니다.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꽤 됐으니 이제 좀 마음을 푼 건가 싶었죠.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신우이가 갑자기 올케 타령을 하며 친근하게 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. 그 신우이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남자와 어디서 살지, 결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, 우선 저는 결혼 전에 지방에 제 이름으로 산 아파트가 있어요. 대출은 이미 다 갚았고 지금은 제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죠. 그런데 그 집이, 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문제가 된 건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. 시누이가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.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 조언을 받고 싶다면서요.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뒤 시누이와 약속 장소에 마주 앉았습니다. 시누이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말투엔 어딘가 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. 올케, 우리 이렇게 마주 앉은 거 처음이지? 네, 저도 좀 놀랐어요. 형님이 제게 조언을 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. 조언 구해야지. 나 빼돌리고 결혼했잖아? 그래, 올케. 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? 네? 아, 그럼요, 형님. 당연히 있죠. 그럴 줄 알았어. 사실 말이야, 나 이번에 결혼하거든? 아직 상견례는 안 했는데 날짜는 어느 정도 잡혔어. 아, 네, 들었어요. 그런데 어떤 조언을 원하셔서? 올케, 사실
그 집 말인데 올케가 결혼하고 나서 내 동생한테 말했다던 그 아파트 뭐 그렇게 지방도 아니더만. 그 집 나한테 좀 넘기면 안 돼? 싸게. 결혼하면 나 거기로 가려고.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하는 일 관두고 가게 하려고. 네? 형님, 그 집이요? 거기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. 알지. 근데 올케 내가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겠어? 이번 기회에 그냥 외갓집으로 옮기시고 그 집은 나한테 넘겨줘. 내가 그곳으로 가니까. 가끔 올케네 부모님 들여다봐 줄게. 형님,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.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고 지금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. 그리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어요? 어떻게라니? 그냥 집 옮기면 되는 건데? 그게 어려워? 나는 지금 사는 서울이 아니라 그 지방으로 가기까지 한다는데? 내가 더 어려운 거지, 올케 부모님이 더 어려운 거야? 싸게 넘겨줘.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와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. 우리 엄마 아빠랑 나 때문에 친해지지도 못하는 거잖아. 내가 빠져줄 테니까 이제 며느리 노릇하며 살라고. 형님, 저는 그 집 매물로 낸 적도 없고요. 그리고 팔 생각도 없습니다. 부모님 사시는 집이니 더더욱 그렇고요. 그리고 형님 이건 억지예요.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야, 너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? 네, 죄송하지만 제 대답은 노예요. 야, 니들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돈 안 보태주셨어? 너도 받은 거 있잖아. 그런데 이렇게 입을 싹 닫는다고? 니들이 받아가는 바람에 나 도와줄 돈이 없는 거야. 그럼 니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? 형님, 그건 형님 동생한테 말을 해야죠. 저는 받은 거 없는데요?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나 본데 저희 반반했습니다. 시댁에서 돈 보태준 건 저한테가 아니라 아들한테 보태준 거라고요. 그걸 왜 저랑 연결하시죠? 아니, 니들은 부부인데 너한테도 책임 있는 거지. 내 동생을 줬든 뭐든 간에 너도 같이 갚아야지. 너도 빚진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. 네? 제가 갚아야 한다고요? 형님, 동생하고 얘기하세요. 왜 제 재산을 가지고 그러세요? 신우이는 그냥 씩씩 대더라고요. 아니, 너무 어이없잖아요. 저게 말이 됩니까? 말이야, 방구야. 집에 돌아와 어이없던 그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.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이 더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. 누나한테 들었어. 자기가 누나 말 대차게 깠다며. 그런데 미정아, 누나 말이 다 틀린 건가? 어느 정도 맞지 않아? 누나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 나 우리 부모님 자주 뵐 수 있고, 그리고 너도 우리 부모님께 며느리 도리할 수 있어. 그동안은 처갓집에만 갔었잖아. 나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좀 서운했었거든.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? 좀 도와주면 안 돼? 그리고 맨날 그러셨잖아.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얼굴 볼 때마다 아유 빌부터 산다.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갈게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. 혹시 그거 거짓말이었어? 그냥 허세 부리셨던 거였어? 장모님이 얼마 전에 그러셨어. 집 청소하기 힘들다고. 그러니까 그냥 작은 곳으로 월세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.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? 내 부모님을 내쫓고 그 집을 자기 누나한테 넘기라고? 왜 그 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?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모은 재산인데 자격이 있다 생각해? 지금 제정신이야? 아니,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. 누나가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맞는 것 같아. 그 사람 고향이 마침 그 동네래. 우리가 도와주면 누나도 면 살 거고,
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그동안 못했던 도리하는 거고. 아, 내가 네 누나 면 살려주려고 아버님, 어머님께 못했던 도리하겠다고 내 부모를 내쫓아버리라고? 자기야, 그만해, 어? 지금 자기 제정신 아니야. 제발 그만하라고. 저는 한동안 남편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입을 닫았고 말도 섞지 않았죠. 며칠 뒤에 뻔뻔한 신우이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올케, 생각 좀 해봤어? 1억 5천이면 충분하잖아. 언제쯤 가능할까?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존재들이구나. 남편, 시누이, 그리고 뒷배에 있는 시댁까지. 시누이와의 통화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남편은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말도 섞지 않았죠.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. 그 와중에 시누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. 제가 무시하자 이번엔 병원 근처로 직접 찾아왔습니다.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를 보고 순간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 사람은 미안한 얼굴 하나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.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건네며 요즘 힘들지? 하더군요. 그리고 곧바로 계약서를 가져왔다는 말을 했습니다. 뭐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흘러가고 있지?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. 신우이는 그 집이 꼭 필요하다며 결혼 조건 중 하나라고 했어요. 아예 그 집을 전제로 남자 쪽과 얘기가 다 됐고 그 돈을 아껴서 가게를 낼 계획까지 잡아놨다고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집을 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지들의 결혼 자금 명분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. 그것도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.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. 커피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죠. 이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술도 자주 마셨고요. 술에 취한 얼굴로 누나 힘든 거 알잖아 한마디를 던졌죠. 그 말에 저는 가방을 열고 이혼 상담을 받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. 이게 내 결론이야. 더 이상 못 살아.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죠.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미정아,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? 가족끼리 정을 생각해야지. 어머니, 정을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으셨어야죠. 아니, 도리 좀 하면 안 되니?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바란 것도 없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좀 해주면 안 돼? 사돈들도 이사 가고 싶어 하신다며. 아들이 그러던데? 너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? 도리요? 무슨 도리요? 그렇게 도리를 하고 싶으면 부모 도리를 하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. 뭐? 그게 무슨 말이니? 이혼하면 이 집 빼야 하잖아요? 그럼 적어도 현금 손에 쥐겠죠. 그렇게 아드님한테 돈 다 줘서 자기가 받을 거 없다라고 하는데 이혼하고 이 집 빼고 자기 누나 도와주면 되겠구만. 그렇게 도리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남 등 쳐먹을 생각 말고 아들 등 쳐먹게끔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요. 아니 미정아, 아니 미정아. 뭐가 자꾸 아니에요. 아, 좀 그만하세요. 그리고 내 부모님이 언제 이사 가고 싶다 했는데요?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? 어머니나 작은 집으로 가세요.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들먹여요? 게다가 내 특유 재산을 가지고.
그 이후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어설프게 합의하자고 했고 처음엔 재산 분할 운운하더군요. 하지만 제 명의의 집은 결혼 전 단독 재산이고 혼수도 모두 제 돈으로 준비한 거라 가져갈 게 없다는 걸 설명해주자 조용해졌습니다. 시댁에서 지원한 돈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도 제 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계산상 오히려 제가 더 가져오는 쪽이 맞았죠. 이혼이 확정된 후 남편은 저를 한 번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. 자기가 다 잘못했다느니, 잘못 생각했다느니, 앞으로는 안 그렇겠다느니 별말이 다 나왔지만 말이야 방구야. 그리고 나중에 또 저를 붙잡았는데 누나 시집 보냈어. 다 끝났어. 이제 우리 간섭 안 받을 수 있어. 다시 시작하자. 욕을 할 줄 모르던 제가 천사 같은 제 입에서 병신이 꼴값을 떠네. 시작 같은 소리 하네. 또 연락하면 너 신고할 거야. 스토커로. 행복할 줄 알았고 그리고 쿨한 시부모 만난 거 행운이라 생각했어요. 그런데 앞불사 이상한 여자가 있었네. 그리고 그 여자가 괴상한 바이러스 퍼뜨리니 다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네. 허허. 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. 잠깐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힘들었던 거 자꾸 되새겨서 뭐 하겠어요? 앞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제 행복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.